동해시 최초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6월 28일 청소년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곳은 동해시 최초의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총 11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개관식에는 신규원 동해시장과 교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다양한 행사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신규원 동해시장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며 더 많은 청소년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해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2원지는 축하 공연을 보며 참석자들의 호응과 열정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가 2월 28일 날 개관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 질문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좋은 교육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좀 갖춰는 이쪽에 청록동에 있어서 좋고. 지난 7월 동해시에서는 웰빙 레포츠 타운에서 썸 타는 축제를 주제로 제2회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김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동해시 웰빙 레포츠 타운에서 썸 타는 축제를 주제로 제2회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1부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유럽계의 존 24개 사업, 33개의 부스로 진행되었고 2부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 3부는 연예인 추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과 이동호 동해시의장, 박강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참석하여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였습니다. 유청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동해시 부곡동 농업기술센터에서 동해시 개청 33주년 기념 제1회 유청문화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동해시 개청 33주년 기념 제11회 유청문화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지 못한 축제를 드디어 열게 되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청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성규는 3년 만에 진행된 유청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문화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않아 3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먹거리가 부족한 점과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고 이용해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시 향로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원영은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던 시간을 가장 값진 경험으로 꼽고 싶고 다음 유청문화축제는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미래 애인과 데이트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내년에도 오고 싶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YDH 뉴스 심호섭이었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은 지난 4월 동해시 북삼동 용산서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효행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2일과 23일 동해시 최구룡 김경래 어르신을 포함한 북삼동민 200여 명의 북삼동 주민센터에서 용산서원까지의 행진과 함께 북삼동 용산서원에서 제10회 효행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효행제 축제에서는 체험을 하는 스탬프를 주는 스탬프 투어와 함께 전통 의상 폴로라이드 사진 체험, 동해 무형문화재 체험, 개뚜들 공연마당, 전통 미소놀이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 전통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어르신 한마당과 경로당 물놀이 대회 그리고 토크쇼와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의 무료했던 일상을 빛내주었던 축제가 되었습니다. YDH 뉴스 김주호였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으로 지난 5월 국립항공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으로 지난 5월 13일 김포국제공항 근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방문하였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와 미래를 알리고 교육을 위해 건립된 국내 최초의 항공박물관으로 항공산업, 항공생활, 야외 전시, 기획 전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국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시물과 실물 비행기 16대가 전시되어 있고 항공사별 항공기 등록 현황, 조종사, 승무원 현황, 각종 체험 등으로 미래 항공 기술 발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YDH 뉴스 박소라였습니다. 지난 5월 동시 청소년 기자단은 봉사동아리 벌룬이 진행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7일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동아리 벌룬이 진행한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취재하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깻잎집, 메추리알 전조림 등 반찬들을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은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기에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소감과 바람을 드러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YDH 뉴스 이수민이었습니다. 지난 6월 청소년 수련관 소속 제빵 동아리인 빵빵공작소는 봉사동아리 벌룬과 함께 신지동 어르신들과 제빵 만들기 체험 및 식사 대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정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제빵동아리 빵빵공작소는 봉사동아리 벌룬과 함께 1세대와 3세대 공감소통 프로그램으로 승지동 어르신들과 제빵 만들기 체험 및 식사 대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부평중학교 3학년 이솔미는 어르신과 함께 빵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며 다음에는 브라우니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YDH 뉴스 정현수였습니다. 지난 7월 항로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벌룬을 포함한 다양한 동아리가 참여하여 대구리 포도밭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대구동 포도농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포도봉사에 참여한 목포중학교 2학년 권혜정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봉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주변 선생님의 추천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번 포도봉사는 어떠셨는지?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동시 청소년 기자단은 동시 청소년 수련관에 위치한 별놀이 천문대에서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최초의 천문대가 동해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동해시에 있는 별놀이 천문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에 있는 최초의 천문대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 유일한 단점인 동해 별놀이 천문대는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관측과 다양한 질문도 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한 것 또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동해 별놀이 천문대는 별이 뜨는 모습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천문대이기도 합니다. 동해 별놀이 천문대에서는 한 해 중 가장 큰 행사인 천문 캠프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서는 우주과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YDH 뉴스 김서연이었습니다. 동시 청소년 기자단은 갈수록 심해지는 무더위 속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동시 여름 명소 탑5를 취재하였습니다. 정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고 무더위도 심해져 가는 요즘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은 동해시 여름 명소 베스트 5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추천지는 한섬해변입니다. 규모가 작아 해변이 끝이 한눈에 보이는 한섬해변은 다른 해변과 달리 한적하고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산해변입니다. 망산해변은 국민관광지 제2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해변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바다가 보이는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 아름답고 이색적인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인 천곡 황금박쥐 동굴입니다. 갖가지 희귀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학술적 가치와 함께 자연의 신비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동굴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황금박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지는 무릉계곡 명승지입니다. 무릉계곡 명승지에는 무릉반석, 두타산, 삼화산, 농축폭포 등등 있습니다. 만약 농축폭포를 들리기로 마음먹었다면
무른 반석과 두타산, 삼화사를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해시 여름명소 베스트 5 마지막 추천지는 추암해변입니다. 애국가 첫 소절의 주인공인 초대바위가 위치한 추암해변은 동해시와 삼척시 경계 해안에 위치해 미묘한 해안 절벽과 함께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정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 너에게 감동이가 추천하는 동해시 여름명소 베스트 5를 참고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YDH 뉴스 정일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DH 뉴스 오인혜입니다. 동해 청정수 기자단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활성화 축제에 참여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해 청정수 기자단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 기획단 소속으로 지난 5월 20일 13시부터 17시까지 강릉시 종합운동장 잔디공원에서 진행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축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사회 붐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붐업축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 기획단 동아리, 일반 청소년 동아리, 지역 유관 기관 등 63개 팀이 참여하였고 강원도 스포츠, 올림픽, 청소년 이 4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부스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축제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축제를 작년과 올해 2차례 부스 운영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덥고 요즘 유행하는 동양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서 부스 운영하기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공연도 보고 우리 동아리에서 준비한 월계수잎 펼치 만들기를 사람들이 참여하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듦이 덜 느껴져서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4개 도시인 평창, 강릉, 전선, 횡성에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DH 뉴스 이수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너에게 감동의 기자단은 원주 소방서에서 개최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대회의실과 안전체험실에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각 시군을 대표하는 학생, 청소년부 10개 팀과 대학 일반부 9개 팀이 참가한 것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행률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단 친구들이 참가했던 심폐소생술 대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대회인지 궁금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이 참가했던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란 일반인 분들, 의료인 제외, 그 전 대회 입상자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이제 안전문화 확산이라든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어렵지 않고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든 대회로서 조금의 경연,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가 가미되고 거기에다가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종합해서 점수를 내서 순위를 가리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서울의 김하중팀, 대학 일반부 팀으로 속초 롯데리조트 수상부족팀이 최우 수상을 받았으며 이들 팀은 6월 22일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출전하였습니다. 또한 자랑스럽게도 전국대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7덩어리들 팀이 1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부족국법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YDH 뉴스 김도현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지난 6월에 개정된 만나이 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한국식 나이, 만나이, 연나이 크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부로 우리나라는 나이 기준이 혼용돼 혼란을 막고자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만나이로 통일하였습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학 의무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주류 담배 구매 연령 등은 예외를 두어 기존에 사용하던 연나이를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YDH 뉴스 고인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2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하였는데요. 신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6월 11일을 기점으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가장 큰 핵심은 규제 자유화입니다. 이런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에 산림이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개편하게 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어 얻은 혜택으로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과 행정재정상의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민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DH 뉴스 심호섭이었습니다. 이번 뉴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4월 11일에 동해시를 덮친 강풍에 대한 소식입니다. 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1일 초속 30m/s의 태풍급 강풍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강타하였습니다. 8시 30분쯤 동해시 청육동 동굴로 147에 있는 중앙 빌라츠에서 최고층인 5층 세대의 유리창 4개 등 거실 샤시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통째로 뜯어져 인도 바닥으로 추락했으나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 인명, 물적 피해는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YDH 뉴스 박소라였습니다. 강풍에 이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총 7번의 지진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짧아지는 지진 발생 기간과 올해 가장 큰 규모인 4.5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연속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해저단층대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동해 해저단층 중에서 후포단층과 울릉단층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단층은 살아있는 단층, 즉 언제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이들 단층과 연관되었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건물 부실과 같은 인위적인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며 지진파로 인한 바다의 지형 변화나 지하 구조물의 파손 등 환경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 역시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인데요. 전국적인 장마와 함께 발생한 우박과 낙뢰. 김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23년 장마는 중부지방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약 31일간 17일 정도의 강수 일수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장마 시기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장마와 폭우뿐 아니라 낙뢰, 우박으로 피해를 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에서 낙뢰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낙뢰는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공기가 만나며 강력한 상승 기류가 형성돼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 안개이 우박 등이 형성돼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기상청 관측상 1970년부터 2021년까지 7월에 내린 우박은 총 31건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DH 뉴스 김주호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여름맞이 전국 명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날 더위를 날려줄 여름 명소 베스트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름에 가기 좋은 곳은 충주 화록동굴입니다. 시원한 동굴과 여러 가지 볼거리, 동굴부트로 많은 관광객이 더위를 날리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보트를 타며 더위를 날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천 백운 계곡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존재하는 포천 백운 계곡은 여름에 꼭 가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포천 백운 계곡은 차박을 하기 좋은 장소라고 하니 차박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평 빠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 수상 레저와 놀이기구로 여름만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나게 놀며 더위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는 김해 장유 롯데 워터파크입니다. 국내 최대 크기의 워터파크로 깨끗한 환경과 24개의 어트랙션, 다양한 포토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와도 함께 여름날 더위를 날리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여름이면 서핑을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서핑보드가 없음 출입이 힘들 정도로 오로지 서핑만 즐길 수 있는 해변입니다. 또한 밤에는 신나는 DJ 클럽 파티가 열린다고 하니 아찔한 서핑과 신나는 음악으로 올여름 시원하고 신나게 보내시는 건 어떠한가요? YDH 뉴스 이수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DH 뉴스 신지유입니다. 이번 뉴스는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 너에게 감동의 첫 뉴스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 너에게 감동에는 동해시의 유일한 청소년 기자단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동해시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축제 등을 취재한 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기자단 너에게 감동의 첫 뉴스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뉴스를 찍게 되어 많이 긴장되고 떨렸지만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뉴스 찍는 게 어색하고 신기했습니다. 뉴스 촬영이라는 이런 활동을 처음 해보아서 매우 신기하였고 다음번에도 이런 촬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처음 찍어 많이 버벅거리고 어색하였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라는 건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해 왔는데 기자단 사람들과 같이 뉴스를 촬영하고 대본을 작성한다는 것이 좀 뿌듯했고 어리숙했지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뉴스 촬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많이 떨리고 긴장됐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성장해 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